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지원 방안 제시라는 주제로 2023 빅콘테스트에 참가한 코드 알파 팀입니다. 목차는 분석 배경, 뒷사일로 데이터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현황 분석, 그리고 추가로 현대카드 결제 데이터와 연계한 경영 지원 전략,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경영 지원 아이디어 제시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서울시에만 많은 수의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고 있고 이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신호를 파악하고 폐업을 최소화하는 지원 전략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정의된 경영위기란 전월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하며 영업 손실이 발생됐다고 추측된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업종과 상권에 따라 경영 특징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경영위기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매출 하락 및 영업 손실에 의한 경영위기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장기적인 영업을 위한 경영상 어려움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먼저 업종별로 매출액의 분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건강의료 서비스업은 타 업종에 비해 매출이 매우 큰 규모를 보였고 업종별로 매출의 변동성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분석 목적에 맞는 적절한 지원 대상 업종의 소상공인을 규명할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정규 고용인원 분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체들은 정규 고용인원이 0명이지만 건강의료 서비스업의 경우 70% 이상이 5명 이상의 인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 고용인원 분포는 확인할 수 없었기에 실질적인 인건비, 노동량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업종별 매장 면적의 분포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소상공인 업체들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매장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고 건강의료 서비스업은 고용인원과 비례하게 평균적으로 높은 매장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의료 서비스업의 경우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높은 매출 및 고용인원 수준을 보이지 않던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이 큰 매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였는데 이는 축구장, 테니스장과 같은 스포츠 시설의 면적이 일반 매장보다 크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업종별 매출 원가를 살펴본 결과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고정비용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전문 유통업은 변동비용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베이커리 디저트업은 높은 원가 수준으로 매출액보다 매출 원가가 커 영업 손실 빈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 타 업종에 비해 경영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지원에 있어서 업종별로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종속기관과 경영위기 간 관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술집은 영업기간이 긴 경우 경영위기가 비례하게 증가하였고 건강의료, 교육 서비스 및 한식, 양식업은 반비례했습니다. 이처럼 업종에 따라 영업기간과 경영위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점에 따라 업종별 경영위기를 확인한 결과 술집은 파란색 부분인 1분기에 경영위기가 많이 발생했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초록색 부분인 3분기, 교육 서비스업은 노란색 부분인 4분기에 경영위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분포하는 업종을 선정한 후 업종마다 경영위기 특성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판별에 있어 각 업종은 상권에 어떠한 양상으로 분포하고 있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개인 서비스업, 건강의료 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업과 술집, 양식 등으로 묶인 외식업, 그리고 유통업 이렇게 3가지의 대분류로 업종을 묶고 그 업체의 분포와 매출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비스업은 개인 서비스업과 건강의료 서비스가 88.8%를 차지하고 있었고 외식업은 한식, 카페, 술집이 87.4%를 차지했습니다. 매출액은 건강의료 서비스업이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했고 외식업은 오히려 업체 수가 적었던 디저트, 일식, 양식, 패스트푸드의 업체장 매출액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권별 경영위기 발생 비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경영위기 발생 비율이 낮은 상권의 경우 왼쪽 구글맵에서 파란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되는데 수서역과 물레예술촌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하위 10개 상권의 업종 분포를 보면 외식업이 100%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방학동 도깨비 시장, 화곡역은 약 35% 이상의 경영위기 발생 비율을 보였고 상위 10개 상권의 업종 분포는 유통업이 56%, 서비스업이 24%, 그리고 외식업이 가장 낮은 20%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상권별 업종 분포의 경영위기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경영위기 비율과 서비스업 비중은 0.21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 외식업과는 마이너스 0.6, 유통업과는 0.56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직전 페이지 내용과 일치하며 각 업종에 따라 경영위기 발생률이 상이함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각 상권의 경영위기가 개폐업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권별 개폐업률과 평균 영업기간, 경영위기 간 상관관계 또한 확인해 보았습니다. 개폐업률과 영업기간은 높은 상관관계를 띄었는데 이는 대부분 상권이 개폐업이 잦은 다이나믹 클래스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경영위기 비율의 경우 예상외로 타 변수들과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영업기간이 길수록 경영위기 발생 비율이 높아진다고 판단된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의 경영위기 여부에 따른 상권별 영업기간의 T검정 실행 결과 경영위기 여부에 따라 각 상권의 영업기간에 유의미한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타 업종과는 다르게 예술, 스포츠업의 경우 업체 영업기간에 따른 관리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각 상권에 분포된 업종의 비중에 따라 경영위기 발생 비율은 상이하고 각 업종에 따라 경영위기에 미치는 요인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업종 및 상권의 업종 분포에 따라 다른 지원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업종별 매출의 계절성과 매출액 예측값 등의 지표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최적의 소상공인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계절성을 파악하면 단기적인 매출액을 예측한 경우보다 유연하게 지원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업종별 매출액의 계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대구시 빅데이터 활용센터가 보유한 현대카드 매출 데이터이고 2019년 1월부터 2022년 8월의 매출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전처리는 기존 디사일로 데이터와 대응되도록 업종을 매핑한 후 일별 매출액 데이터를 생산했습니다. 계절성은 파이썬의 TSA 기능을 활용해 트렌드, 계절성, 단차를 시각화한 후 확인하고자 합니다. 매출액의 계절성은 업종별로 크게 4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베이커리, 디저트, 양식 업종은 연말에 매출이 급상승하는 패턴을 보였고 한식은 봄, 가을에 상승, 겨울에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과 술집은 여름에 상승하고 겨울에 하락하는 패턴, 카페는 겨울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해당 계절성에 대한 해석은 분석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출액 예측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매출이 안정화된 후의 시점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적용해 심플 RNN, GRU, LSTM 등 인공신경망 딥러닝 모델로 각 업종의 예측 모델을 제작한 후 2022년 8월 마지막 주간의 매출액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평균 재고 부차인 MSE를 기준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나 시각화를 통해 매출액 변화 추이를 잘 예측하는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한식과 카페는 2020년 9월 1일 이후의 데이터로 학습시켰고 두 업종 모두 실제 매출액의 변화 추이를 잘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술집은 2020년 4월 1일 이후의 데이터로 학습시켰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9월 1일 이후의 데이터로 학습, 두 업종 모두 실제 매출을 어느 정도 잘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업종별 매출액의 계절성 및 예측값, 매출 원가 구성 비중 및 영업기간 등 지표에 의거해 소상공인 지원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술집 업종은 높은 원가 수준을 보이진 않았으나 겨울에 쇠퇴하는 뚜렷한 계절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주 이용객으로 추정되는 대학생의 방학 기간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여름방학 기간인 6월에서 8월에도 매출액이 단기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고 겨울 방학 기간인 12월에서 2월은 그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 제시하고자 하는 술집 지원 사업은 술집 상생 주류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대구시 치맥 페스티벌, 떡볶이 페스티벌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이 지역 내 업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는데 이들을 벤치마크하여 술집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의 대학이 위치한 상권에서 1, 2월 중으로 단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면 대학생의 술집 이용 저하로 감소된 매출을 회복함은 물론 소비자들이 추후 해당 소상공인 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페스티벌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페스티벌의 잠재 방문객에게 행사의 존재를 인지시키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페스티벌의 경우 해당 상권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홍보 범위가 넓고 홍보 시 진정성을 전달하는 인플루언서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개그우먼인 이은지 씨를 기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높은 파급력과 진정성을 가진 인플루언서로 페스티벌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용이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베이커리 디저트 업종입니다. 해당 업종은 높은 원가 수준을 보였고 매출액 대비 변동 비용 비중이 85%에 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베이커리 업종이 원자재 대량 구입이 필요한 시기와 가용 현금이 부족한 시기 경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위해 캐시노트 제휴 전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신용데이터는 소상공인의 경영관리를 위한 캐시노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를 베이커리업에서 이용할 경우 한국신용데이터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큰 효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베이커리 업종의 일별 매출을 예측함으로써 매출액 급상승이 예상되어 높은 재료 매입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재료 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쿠폰 등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매출액 급하락이 예상될 때 높은 고정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을 제공합니다. 또한 베이커리 업종이 밀집된 상권을 지원할 때 구매 연합을 생성하여 공동구매처럼 합리적인 가격대를 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식은 겨울에 매출이 감소하는 뚜렷한 계절성을 보였고 소상공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매장당 평균 매출액은 저조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한식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최 시기는 한식 업종의 경영위기 발생 비율이 높은 1분기 중 1월 초 중반이고 대상 상권은 한식 및 외식업 비중이 높은 상권 중 경영위기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동인구 및 집객시설이 밀집된 곳에서 개최합니다. 해당 박람회가 벤치마크한 서울국제조류박람회는 매년 3만 명 이상의 바이어 및 소비자가 방문하고 국내 위스키 수입량은 작년 대비 같은 분기 56.3%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식 박람회도 해당 박람회가 참가한 상권의 활성화와 한식 업종의 단기적인 매출액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한식 박람회 개최 프로젝트도 제안합니다. 친숙한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박람회 개최 리스트를 갱신합니다. 해당 방송인에게 미션 제공, 숨은 맛집 발굴, 박람회 참여 제안, 리스트 갱신, 박람회 초청 순으로 진행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맛집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술 및 스포츠업의 경우 영업기간이 길수록 경영위기 비율이 높아지고 여름에는 매출액이 증가하지만 겨울에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입니다. 특히 스포츠 업종의 경우 시설이 소비자의 이용 사유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 시즌이 다가오기 이전 매출액이 적어 기회비용과 리스크가 적은 겨울 시기 소상공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개인 서비스업과 연계하여 두 분야의 소상공인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Q&A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